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의성에서 올라오신 예준이, 윤준이 어머니랑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26일 날 그리고 오늘 1월 14일 날 이렇게 사건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서 그리고 강제 분리는 바로 언제 됐나요? 그날 됐나요? 아니면 언제 됐나요? 예, 신고가 들어온 그날 바로 26일에 강제 분리가 된 거예요. 집에 있을 때 그러셨어요? 예, 집에 아니면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 그랬나요? 그 아버전에서 전화가 이제 한번 오고 음, 무단 침입으로 신고가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음, 그 전화가 있고 이제 나서 이제 둘째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또 왔어요. 왔는데 애가 운동화를 신고 와야 되는데 실내화를 그대로 신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 학교 다시 가가지고 운동화를 갈아 신고 오라고 그 얘기했는데 그 아버전에서 그 집에 그때 찾아왔는가 봐요. 그때 대문 밖에 서가지고 그 내가 그 얘 하는 얘기를 들었는가 봐요. 그래. 어머니가 막 소리 지른다고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모르고 제가 근데 좀 소리 좀 질렀나요? 아니요. 소리 안 지르냐고 소리 소리 지른다고 써요. 그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니 또 이렇게 운동화 신고 와야 되는데 또 실내화 신고 와서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빨리 학교 가가지고 바깥 신고 와 이랬거든요. 그 소리가 이제 이 모르는 사람 듣기에는 그 뭐 애한테 무섭게 대한다. 뭐 아버전에서는 애한테 내가 무섭게 대했다. 밖에서 그렇게 들리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시청자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자녀가 학교에서 실내화가 있고 운동화가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실내화를 밖으로 신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또 실내화는 학교에다 보통 보관하죠? 예, 두고 다녀요. 두고 다니면 실내화를 신고 오는 게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와야 되는데 아동이 실내화를 신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는 실내화가 실내에서 신는 거지 운동화를 신고 와야지 가서 갖다 주고 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자녀들을 학대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얘기하나요? 그리고 설령 화가 난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가 잘못한 거 훈육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점점 엄마를 나쁜 엄마, 학대하는 엄마로 몰아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 경찰이 출동했네. 아니 그날 바로 아이를 데려갔나요? 그리고 집에 다시 안 돌아오고. 아니요. 그리고 나서 아버전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네. 집으로 찾아오겠다 하는 거예요. 음, 그 학교에서 애 2대 때린 거 그것도 뭐 아동 학대니 저한테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면서 집에 가서 그걸 물어보려고 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도 통화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제가 너무 힘들다고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아부전에서 그럼 어머니 지금 집 앞에 갈 테니까 전화라도 받아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만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고 대문 앞에 와가지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 불러가지고 제가 또 집 앞에 왔는데 대문을 안 열어줄 수 없고 해가지고 아보전에서 와가지고 대문을 열어줬거든요. 네. 왔는데 마당에서 한참 서가지고 막 장부도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 적으려고. 몇 사람이 왔습니까? 아보전 여자 직원분이 딱 한 명 왔어요. 경찰 모으고 그런 건 없고요. 경찰도 왔어요. 그 나중에 이후에.
처음에는 여직원 하나만 예, 하고, 하나만 와가지고 학교에 가서 뭐 애를 어떻게 때렸고 막 그런 그걸 계속 물었어요. 제가 뭐 교감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했고 그 애 때린 부분만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요즘에 애가 너무 하도 속썩여가지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또 너무 감당이 안 된다고 그걸 일일이 장부에 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몇 시쯤에 그랬습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한두 시간 지나가 학교에서 와가지고 한두 시간 지나가지고 아버지네서 전화가 와가지고 또 금방 집에 찾아온 거죠. 어, 금방 또 찾아와가지고 또 이제 좀 있으니까 또 집에 또 전화 오고 뭐 초인종 누르고 이래가지고 나가 보니까 그 아버전 당담 직원하고 여자 직원분하고 여청 2명이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4명이? 3명이요. 3명. 여청 2명이랑 아버전. 아버전 직원이라. 예.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안 열어줄 수 없고 해가지고 또 문을 또 열어줬어요. 네. 열어줬는데 제가 또 그 아버전 직원이 찾아왔을 때 제가 장부에다 막 적고 막 계속 그걸 아동학대했다고 그거를 막 몰아가고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집에서 좀 이렇게 나가주세요 했거든요. 좀 쉬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나갈 때도 억지로 안 나갔지만은 계속 뭐 그 상황을 더 물으려고 아버전에서 계속 그랬고 억지로 이제 집 밖에 이제 제가 나가라 해서 이제 나가고 난 후에 또 여청 2명이랑 아버전 직원 2분이 왔을 때 제가 그때 제가 너무 화났어요. 내가 아까 전에 아버전 직원한테 제가 너무 힘들다고 쉬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서 막 화나가지고 대문을 닫았어요. 나가라고 해놓고 닫았어요? 대문을 열어줬는데 대문 밖에서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쉬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오늘 그랬는데도 계속 아동학대로 계속 그걸 몰아가려고 저를 계속 막 물으려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2번, 3번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문을 닫았어요. 화나가지고 닫았는데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뭐라고 하고 닫았어요? 나 힘들다고 하고 예, 닫았어요? 힘들다고 오늘 쉬고 싶다. 돌아가 주세요. 막 이러고 제가 대문을 닫았죠. 네. 그랬는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몇 시간 있다 보니까 이제 한 4시 40분 됐을까 이제 애가 안 오는 거예요. 2명 다 애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로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니까 교실에도 가니까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112 신고하니까 제가 애가 납치됐다고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 이러는 거예요. 애가 납치된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끼리는 그게 다 아는가 봐요. 내가 이 경찰을 불렀는데 의성초등학교 앞에 서가지고 불렀는데 경찰이 왔어요. 왔는데 자기도 이미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애가 어디 있냐고 저 알아봐 달라 하니까 그거는 안 된대요. 자기가 알려줄 수도 없고 알아도. 그래 제가 너무 그날이 26일 날. 예 26일 12월 26일입니다. 지난 2023년. 제가 너무 이렇게 화나가지고 이제 군청 아동복지과에 갔어요. 가가지고 의성읍에 그 아동복지시설이 어디 있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자회원 딱 한 군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다가 아까 전에 집에 찾아온 아버전 지원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계시네 이랬거든요. 사실 저한테 처음에 이게 그 무단 침입으로 전화할 때 저한테는 이
그 담당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고 우선교육지원청에서 전화했다고 그래 얘기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이렇게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군청의 아동복지과에 가보니까 그 아보전 직원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신구나 알아가지고 제가 그때 알았고요. 그 전화하신 분.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버지원 직원은 군청에서 근무하지 않고요. 따로 보호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전화할 때 교육청인 줄 알았는데 예, 속이고 교육청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교육지원청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이라고. 녹음한 거 있나요? 아니요, 그때 그 당시에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랬군요. 자,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원가정 인권보호연대, 원가정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국무수탁 쌓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시군구청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나니까 아버전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터무니없이 피해 사례를 아동학대 사례를 과장하는 경우 또는 없는 사실을 거짓말로 아이들 강제로 학대가 심한 것처럼 기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많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피해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처음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여성교육지원청이라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처음에는 안심시키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일사천리로 자기도 유리하게 조서를 꾸며갖고 강제로 분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리되고 나서 경찰서에서 어떤 연락이 받은 거 있나요? 그리고 분리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따로 경찰에서 연락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연락받은 거 있어요? 경찰이? 찾아오거나 뭐 그런 적 있어요? 제가 분리된 이후로. 분리된 후로 이제 아동복지과에 갔어요, 군청에. 네. 갔는데 제가 애를 돌려달라고 전화한 집에 오신 담당 직원분한테 애를 돌려달라고 계속 그렇게 울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너무 보고 싶다고 했는데 거기 아동복지과에 있는 여자 직원들 2명, 3명 옆에 오시더니 다 결혼 안 하신 분 같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했냐고. 그게 안 했대요, 전부 다. 거기다 대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3명이서 전부 다 3명, 4명 옆에 앉아가지고 저는 혼자 앉아있는데 계속 어머니 그거는 아동학대예요. 계속 그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26일 전날부터 해가지고 26일도 애 무인가게 사건으로 해가지고 경찰서 가고 막 제가 밥도 못 먹고 막 기운도 없고 막 머리도 어지러운 상태여가지고. 그러니까 철도 사건으로 경찰에도 예. 조사를 받았군요. 아니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나요? 그러면? 그거는 보상금만 이렇게 주면은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26일 사건 이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절도 사건이 있고 나서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 있어요? 교육적으로나 뭐. 애가 이렇게 말로 해도 제가 애가 전혀 그렇게 반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집에서 이제 애한테 좀 이렇게 나쁜 소리도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풍지 차원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애를 막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화가 나니까 예. 뭐 싫은 소리 한 거죠? 야단을 소리를 질렀나요? 예. 뭐 했나요? 나는 얘가 계속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거기서 막 훔치는 장면도 제가 그 가게 주인 통해가 동영상으로 보고 했지만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너무 놀랬거든요. 자녀가 절도범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놀랬고
그래서 야단을 치고 이제 말로서 이제 화가 나서 소리만 좀 높였다 뿐이지 예. 다른 뭐 어디 부를 때리거나 이런 건 일절 없는 거죠. 제가 때렸어도 그게 홍육장으로 한두 대 때린 거지. 제가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때린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손으로 그랬나요? 손? 뭐 다른 거를 뭐 한 거 있어요? 그냥 손바닥 이렇게 몇 대 때린 것 같아요. 손 대라고? 예. 뭐로 자로 했어요? 뭐 효자손이나 뭐 이런 거로 했어요? 어떻게? 그냥 막대기 쪼매난 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빗자루 그 뒷부분은 그냥 살짝 때린 것 같아요. 두 애들 다 손바닥쯤에 때렸다. 예. 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지금 들으셨지만, 일반 아동이 아니고 절도를 한 아동, 특히 자녀가 이렇게 아동이 절도를 할 경우에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놀래기도 하고 부모님이 당황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만약 어떻게 자녀를 훈육할 것입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부모의 훈육권을 다 박탈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잘못 가는 경우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할 것이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까?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나가서 부모로부터도 훈육도 못 받을 경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그거는 또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학교 현장도 엉망이 돼 있고 우리 자녀들 문제도 부모가 당연히 교육권도 있고 훈육권도 있는데 이거를 박탈을 시키고 무조건 다 아동 학대로 몰아가는 이러한 법의 문제점, 사각지대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아동이 자녀들이 정상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녀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이렇게 쉽게 이 아이들을 무조건 학대 신고로 해서 시설에 가둬놓으면 그 아이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양심들이 있으시고 분별력을 가지셔야지. 이렇게 남의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 신고를 해버리고 교사로서의 임무도 망각해버리고 부모가 이렇게 놀라면 진정을 시키고 위로하고 다독일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학대를 신고하려고 하는 고지식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들의 자리만 보존하려고 하는 아무런 사명감 없는 교사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육은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의성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름을 적시할 것인데 여러분 자신 있으면 얘기해 보시고 우리가 널리 유튜브를 통해서 알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사로서 그렇게 일을 잘 처리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이 가정은 아이를 강제 분리돼서 아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시설로 빼앗아가는 것이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있으신지, 애를 찾아오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인지 마무리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이 아버존만 믿기에는 너무 억울하고요. 지금 또 이렇게 아버지는 그냥 일을 하는 거고 구청, 의성 구청. 예, 우선 군청에 거기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또 집에서 애를 때렸는지 그런 증거들도 계속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재수사한다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경찰에서? 예. 언제쯤 그런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왔어요? 예, 아니면 문자로 전화? 왔어요. 언제쯤에? 이제 그때 1월 3일인가 그때 이제 아버전 이제 전 주무관님하고 이제 여청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집에 찾아와 왔죠. 그때 그 이후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문자가 온 것 같아요. 찾아왔는데 집으로 들여놨어요? 예, 마당에서 얘기했죠. 마당에서만? 예. 예.
애랑 1월 1일 날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 내용도 묻고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심리 상담도 해야 된다고 그 얘기도 하고. 지금 아이들이랑 예준이, 윤준이랑 통화한 적 있나요? 애들 핸드폰 있나요? 아니요, 제가 사주지를 못해가지고 없거든요. 그러면 시설에서 전화를 하면 뭐 통화 시도해 본 적 있어요? 아, 제가 먼저 시도한 건 아니고 음, 모전 그 담당자 저거 연결해가지고 음, 허락하에 음, 그 자회원의 이제 생활복지사 남자분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1월 1일 날. 이럴 때 애기들이랑 통화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접근 금지만 있지 엄마만 접근 금지가 돼 있고 아동들에 대한 통신 차단이나 인터넷 차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통화는 됐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애들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 이 아빠부터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전화 통화했는데 저는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너무 보고 싶다. 이제 예준이, 윤준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근데 니들도 이제 엄마 보고 싶다. 나는 너무 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도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보고 싶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통화는 하지 않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마음이 아프고 제가 아까 눈물 많이 흘렸는데 그 영상을 찍는 가운데는 이제 눈물이 없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희 사실은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또 영상 통화를 이제 그것도 했는데 그 이제 남편이 늦게 퇴근해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한 7시 좀 넘었을까? 며칠 뒤에 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까지 전화 통화한 것도 이제 옆에 생활복지사 그 남자분이 다 듣게 스피커폰으로 다 했거든요. 네. 자기도 들어야 된다 하면서. 네. 하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영상 통화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빠가 영상 통화를 했거든요. 네. 애들 얼굴 보면서. 이제 막 둘째도 그렇고 첫째도 그렇고 둘째는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아빠한테도 이런 얘기 했고 여기 이제 방학 때만 있는데 겨울 방학 때만 있는데 자기는 방학 때만까지만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때 이제 집에 오고 싶냐고 내가 물었거든요. 네. 예준이, 윤준이가 집에 왔으면 좋겠다. 엄마 너무 보고 싶다. 잘 때도 너무 끼안고 자고 싶은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애들도 예준이, 윤준이도 자기도 이제 집에 오고 싶다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분명히 집에 오고 싶어하는 의사를 표현했군요. 네. 그러면 현재 법에 의하면 아동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부모로부터 부모한테 오고 싶어하고 부모한테 아동이 오고 싶어할 때는 시설에서 계속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청자분들 쭉 보셨겠지만 엄마가 참 많이 절제하고 또 참으면서 조용조용히 얘기하셨는데 정말 너무나 통곡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아동을 어떻게든지 빨리 원가정으로 복귀시켜야 되는데 지금 임시조치 결정이 2개월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힘을 쓰고 의성군청에다 연락을 할 것이고 또 어머니께서 또 변호사도 선임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인권 변호사님, 아동인권 담당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이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써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준이, 윤준이 너무나 아직 철이 없는 아동,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아동, 철이 들도록 부모가 잘 다시 올바른 길로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같이 어쨌든 우리 도와주 찾아오는데 힘을 써드릴 테니까 같이 힘을 내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